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온세미로 입시학원 대표 원장 김상석입니다. 저는 미래에셋 금융서비스에서 종합금융자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직업 이름이 정말 기네요. 네, 직업 이름이 길어서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은 금융 컨설턴트라고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그 자랑스러운 제자와의 인터뷰 첫 1탄을 오늘 이수민 제자와 함께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이 수민이라는 친구를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로 이제 모신 이유는 사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학생으로서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육 생활을 12년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끈기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민 학생과 어떤 진로와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학생은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지각을 잘 안 하는데 그때 딱 이렇게 몇 없는 지각을 했었는데 네.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새로운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어, 이렇게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변함없이 계속 무서우셨고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무서웠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알면 알수록 되게 다정하시고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이었죠. 그렇게 포장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수민이 학생의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중3 때 고1 올라갈 때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입학한 거 기억나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콜라 한 잔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학업의 성과는 자기 탓이라는 자기의 노력이라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재원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미리 이제 그 이수민 학생, 이수민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학생이라고 하셨죠? 네, 이수민 학생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제 학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들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학업에 관련된 건데,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많이 공부하기가 네. 싫을 때 네. 하고 싶은 말 좋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차마 못 하겠어요. 근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장인을 한 지 이제 2년쯤 되지만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게 인생인데 사실 첫 번째로 하기 싫은 일을 접하게 되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사실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고 채용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직무를 맡겼을 때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가, 얼만큼의 역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공부와 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했으니까 적어도 맡은 일은 스스로 잘할 수 있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게 공부의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어필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민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흔들림 없이 힘들어도 공부하고 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공부를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 어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은 뭐 무시도 받고 공부를 왜 그만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고 하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꼭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심. 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인정받기 위해서.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뭐 또 다른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 저는 사실 인생의 약간 마인드셋이 어떻냐면,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기회가 수많은 것들이 찾아올 텐데,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이 직업을 하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 사실 공부 못해서 나쁜 점은 없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면 좋은 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남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에서도 제가 생기부가 지금은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24장인가?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회들을 다 참가한 거예요. 그러네요. 전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과를 지원할지 모르고, 어떤 학교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수능 점수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잘 챙겼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고 그런 거죠. 제가 여기서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은, 그 수민이 학생이 그렇게 학교 이제 활동이라던가 대회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게 결과로 바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했던 그 경험 자체가 이수민 학생이 지금 그 우리나라 1위, 증권사인가요? 아니면 금융사인가요? 금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1위 금융사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었던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이수민 학생이 어떻게 미래에셋에 들어갔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런 마인드를 끝까지 가지고 와서 대학교에도 똑같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슨 대외 활동이라던가 학교 행사가 있으면 꾸준히 참여를 했었고, 뭐 그 덕택에 학교에서 캐나다도 보내줘서 캐나다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던 대외 활동이었어요. 그 대외 활동에서 열심히 참가한 사람들에 한해서 면접 기회를 줬었는데, 그 면접 기회에 이제 받게 돼서 그 면접을 잘 보고 들어오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이미 입사를 한 상태였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회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이제 수민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어떤 성실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거에 많이 좌절을 하냐면, 본인이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본인이 노력해서 그게 성적에 반영은 안 됐지만 결국 인생에는 반영이 될 거라는 거. 이수민 학생처럼. 원래 수민이 학생은 지금 인하대 무슨 과죠? 저 경영학과. 경영학과인데, 사실 노력과 그 정도의 어떤 성실도를 보면 사실 서울대를 가도 아무도 누가 그걸 비난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게 대학 입시 결과로 완벽하게 지금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과 어떤 경험들이 어떤 취업에서 그 결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학생이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금융 관련 직종에 계신데, 네. 뭐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학교 공부도 물론 좋지만 세상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뉴스도 잘 번역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고, 저는 한국경제에서 아침에 한 7시쯤에 올라오던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고 해서 해외 장을 읽어주는 뉴스가 있어요. 그거를 맨날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뉴스를 본다던가 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좀 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이제 경제도 그게 똑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그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금융권이나 이런 증권가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을 하나요? 비전적으로? 네. 너무 저는 금융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이 전 지금 막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금융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발돋움일 정도로 지금 막 시작을 하게 된 단계인데 저희가 주식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주식하면은 망한다 이런 맞아요, 말들이 진짜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안 하면 바보다로 이제 가는 시대의 첫 발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할 거고 그 발달하는 산업에 뛰어드는 게 저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3년 해가면서 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본인이 느끼는 그 학군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대체 나의 학벌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이렇게 대학을 가라고 난리냐. 근데 이거는 사회 경험을 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사실 뭐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이라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우선 학벌에 대한 그런 시각, 편견? 이런 게 이 세상에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의 인성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서울대생이 잘못을 하면 실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잘못에 조금 나쁜 대학에 간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인성이 더 중요하고 그에 맞게 나의 개성과 관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나중에 가서 힘들 수 있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중도. 중도를 지켜라? 네, 중도가 있는 거죠. 중도를 네. 지켜라. 너무 막 공부하겠다고 틀어박혀가지고 막 12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지 않지만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학원에 왔을 때, 야자 시간에,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고, 그때 놀고,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왜 저한테는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에 노세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민 학생은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요? 저는 사회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요? 제일 노력을 한 만큼 그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었어요. 노력한 만큼. 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스프링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적 향상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해도가 딸리면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사회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면 그 이전에 베이스가 없더라도 시험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점수가 잘 나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재미를 느껴서. 그러면 이 사탐 과목이 특히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인데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나 좀 암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제가 막 다이어리 쓰기라던가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를 예쁘게 꾸미다 보면 몇 번씩 쓰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 연계식 암기? 연계식으로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외우더라도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한 번에 외우면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들은 다 외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있던 것도 있었지만 한국이 발달할 때 중국이 발달하던 것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같이 발달을 하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쭉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은 아, 한국이 이러고 있을 때 여기선 증기기관차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것들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무작정 암기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사건별로 연결을 하고 내용별로 연결을 시켜서 외우는 거.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민 학생은 지금 대학도 성공적으로 잘 이뤄냈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이 돼서 취업도 잘 됐고, 그럼 수민 학생의 개인적인 다음 꿈이나 목표가 혹시 뭔가요? 직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직업적인 꿈도 있고, 좀 제 개인적인 꿈도 있는데, 개인적인 꿈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진짜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정말 미술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기억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 중학교 때 이제 예고를 생각을 하다가 그 예고 입시반 애들을 보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고에 가도 쟤네들은 못 따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일러스트레이터 쪽으로 배워보고 싶고 나중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무적인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이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금융 이해도가 낮고 한데 그 금융 이해도 자체가 사회 계층 간의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뭔가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꿈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네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또 세미나도 하고. 제가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이제 지문에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얘기하면 수업하자고. 그런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지루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재밌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수민 학생이 이 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볼 텐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학생은 저도 어떤 선생님의 짧은 강의로 인생이 바뀐 케이스처럼 누군가한테는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거.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우선은 각자의 인생의 출발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가난하고 막 불화가 잦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인생의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들었었던 얘기가 뭐냐면 성인이 되기 이전의 삶은 누군가의 인생을 빌려서 사는 거다. 근데 빌려준 거는 언제나 곧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잘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을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곧게 접어서 잘 돌려주고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때 그 내 역량이 그 다른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역량을 계속 꾸준하게 함양시켜 나가면은 이렇게 좀 좋은 기회들도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거고 좀 더 새로운 세계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더 밝은 미래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항상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상담업을 하다 보니까 대충 말 끝맺음을 하는 건 좀 자신이 있어요. 명언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래서 이수민 학생의 말을 한번 다시 잘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고, 사실 이수민 학생은 이제 유독 그 학창 시절에 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환경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제가 수민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렇게 행복한 어떤 직장인, 행복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수민이가 대학을 잘 가고 취업이 잘 된 것보다 이렇게 밝아진 모습에 너무 행복하고, 사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고1, 2, 3 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둡고 다크하고, 정말 툭 건드리면 정말 이제 다 내려놓을 것 같은, 근데 내려놓지는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정말 공부가 힘들고 괴롭고 지루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밝고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민 학생 어려운 발걸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산 포트폴리오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끝내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